오늘 또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네. 오늘 본회의에서 이거를 유예하자 2년을 50일 미만 적용하는 거를 네. 그거를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관련해서 민주당은 조건을 걸었었거든요. 네.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해야 한다는데 묵살했어. 계속 국민의힘에.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전문가인 정혜선 교수님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 한번 나왔는데 아주 그냥 똑소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혜선 교수님하고 연결을 해서 지금 이 사안 어떤 파장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 같은지 이야기를 잠깐 전화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나오셔서 네.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서 한 번 더 전화 인터뷰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 안 했는데 네.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쟁점은 뭐고 과정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될 예정이에요. 네. 1월 27일이면 내일 모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경영계 쪽에서 2년을 더 유예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건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 법을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오늘 그게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1월 27일 날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거를 왜 유예를 해달라고 네. 하느냐 하면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그동안 준비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법이 만들어진 지 3년 됐거든요. 네. 그래서 3년 동안 준비를 하라는 기간을 주었는데 여태까지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네. 이제 딱 시행이 되려고 하니까 이제 다시 2년을 유예해달라고 하니까 네. 그러면 2년을 유예해 준다고 과연 이 사람들이 준비를 잘 할 것이냐 그런 얘기가 많은 것이고 네. 이거를 2년 유예 때문에 지금 가짜 뉴스가 엄청 많이 언론에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내용인가요, 심의?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이 안전사고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그러면은 50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다 범죄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전사고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 그러면 예방대책을 하면 되는 것이지 네. 예방대책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범죄자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이 법이 예방 대책을 하면은 사고가 발생해도 처벌하지 않거든요. 모든 사고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예방 노력을 했으면 그게 인정이 되면 네.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모든 사고가 아니라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만 처벌하기 때문에 네. 사망자 안 생기게 예방 대책을 하는 게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기본 입장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뭐 동네 식당이나 카페나 빵집, 뭐 치킨집 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게요. 네.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을 해당이 아예 안 됩니다. 5인 미만은. 네. 그러면 동네에 있는 빵집 직원들 5명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다 적용이 안 되는데 모든 자영업자가 다 적용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가짜 뉴스고 명백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하면 네. 안전관리자를 못 구한다. 중소기업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소 50인 미만은 안전관리자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맞지 않는 얘기죠. 이런 가짜 뉴스가 계속 범람을 하고 있어서 이 문제다. 그런데 이제 그게 유예가 안 되고 바로 내일 모레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산업안전보건청을 민주당이 주장한 이유는 뭡니까? 네, 이제 예방 대책을 하라고 그랬더니 3년 동안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들면 그러면 조금 더 체계적이고 좀 확실하게 인력과 예산을 갖추어서 안전보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 코로나 생겼을 때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을 해서 그랬죠. K방역의 신화를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랬죠. 네, 그것처럼 인력과 예산 규모를 크게 하면 그러면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본부인데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만들면 성과를 낼 수 있고 정말 중소기업에 필요한 대비를 할 수 있겠다 그런 것이거든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민주당에서 이제 지원 대책을 갖고 와라 하니까 정부가 지원을 1.5조 원을 투입을 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1.5조 이 얘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신경을 좀 쓰려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이 1.5조가 처음 들을 때는 새로 1.5조를 투입하는 것 같죠?
근데 네.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예산이에요. 아, 말만 붙였구나. 말만 붙인 거예요. 그리고 사업 이름만 바꾼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신규 투입된 건 2천억밖에 안 되면서 엄청나게 1.5조 원을 투입을 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고 완전히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죠. 네. 이런 정책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들어서 정말 중소기업에 필요한 예방대책 만들고 중소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게 안 돼 왔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네. 너무 그 속 시원하게 말씀 잘해 네. 주셨네요. 네. 아니 대통령께서도 예. 뭐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처벌된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단 한 명. 그렇죠. 그런데 네. 이거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면 기업이 다 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실제로 중소기업에 그렇게 큰 영향이 가지 않고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사망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우리 기업주가 같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고 우리가 그거를 감시하고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1.5조 말도 안 되게 있는 거를 이름만 싹 바꿔서 하는 거 제대로 알고 모니터링 해주고 네. 전문가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많은 모실게요.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역시 정확히 들어오죠. 네네. 짧은 시간이지만 핵심적인 부분들을 또 우리 정혜선 교수님이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